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마1랄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헌법 입문 제7판 2회독 424페이지 제2항 언론 출판의 자유 로마자 1번 언론 출판 자유의 영역 보겠습니다. 3마1랄TV 제일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양이 많아서 좀 중간에 몇 번 끊겠습니다. 로마자 1번 언론 출판의 자유의 영역.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고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면 인간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여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절대권자 언론 탄압이 일어났다. 영국에서는 1695년 검열법의 폐지로 17세기 말에 언론의 자유가 자리 잡았다. 참고로 참 이런 거 보면 영국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1695년이면 우리나라 실학사학이 조금씩 싹 트던 시절입니다. 예. 다른 국가들에게도 근대 시민혁명의 결실인 1776년 버지니아 권리정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791년 미국의 연방헌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오늘날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425페이지 로마자 2번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1번에 언론 출판의 개념. 1번 언론 출판의 개념, 넓은 개념, 의사, 의견, 사상의 표현. 언론이란 말이나 글 또는 화상을 통하여 의견이나 생각, 사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방송, 신문, 영화, 연극, 연설, 토론, 담화, 가요 등 음악, 도서, 시가, 도화, 사진, 조각 등 어떠한 형태의 매체로든 모든 의사 표현, 전달 매체를 통한 의견, 사상의 표현을 말한다. 좀 양이 길지만 밑줄 치겠습니다. 출판이란 저작물 등이 종이 등에 인쇄하거나 복제하여 책, 도화 등을 발행하고 널리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전자출판물도 같다. 양가로 이번에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개념.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개념은 언론 출판을 자유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사표현뿐만 행위뿐만 아니라 의사의 전달, 전파의 자유도 내포하는 개념이지. 신문의 자유 및 방송, 방영의 자유 등과 신문 발행, 방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언론사의 설립의 자유가 포함된다. 현대에 와서 언론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려는 입장에서는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 정보 매체의 접근권까지도 포함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권리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방해 비디로서의 권리는 자유권으로서 방해받지 않을 것은 물론 이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등은 적극적인 권리로서 언론 출판의 권리는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기본권이다. 2번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개념이 넓으므로 그 보호범위도 넓다. 아래에 그동안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논의된 것들을 살펴본다. 가로 1번에 광고, 동그라미 1번에 정치 광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광고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내에 들어간다. 다만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낙선을 위한 426페이지 선거운동의 하나로 하는 정치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 우리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 방송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상업적 광고. 상업적 광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나 긍정하여야 하고 현재도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면 물론이라고 하여 긍정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상업광고의 규제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다소 완화된 심사를, 즉 비례심사에 있어서 피해 최소성의 심사를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또 다른 결정례로 헌재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여러분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의료인 아닌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양가로 이번에 상징적 표현, 패러디, 익명의 표현, 게임물 등 구체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징물의 게시나 제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이른바 상징적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용도가 있는 한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다. 풍자적인 표현인 패러디도 언론으로 보호된다. 다만 저작권이나 명예권 등의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현자가 자신을 숨기고 표현할 자유가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익명의 표현은 최근 인터넷상의 실명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인터넷 게시판의 이른바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중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면서 그 제한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위에서 본 위 본인 확인제 결정 이전에 헌재는 인터넷 선거운동 등에서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었다. 익명의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없고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 게임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간다. 헌재는 게임물은 예술 427페이지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제작,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1항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고 한다. 양각 한 번의 음란의 문제, 음란성을 가지는 표현도 언론 출판의 자유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우리 헌재는 부정하는 이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현재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양가로 4번의 집필, 독자를 예정한 글쓰기인 집필도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독자가 없을 수 있는 집필은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는데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개념과도 결부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달 또는 전파와 관련되어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집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시는 구행영법상 징벌의 일종인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금지기간 중에 집필을 전면 금지한 구행영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헌재는 이 규정이 법률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않고 또 대상자에 대한 교화 또는 처우상 필요에 대한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일체의 집필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뒤 헌재는 이결 수용자에 대한 사안에서 위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개선으로 소장 금지기간 중에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된 점, 집필기간 금지기간이 단축된 점, 이결 수용자의 징벌 집행 중 소송서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는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언론 출판 자유에서 영역과 개념 보호 범위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 텐데 여기서 한번 끊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로 2개 정도를 하나로 생각해서 하는 게 분량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